5G 시대를 맞이하여 각국의 통신 사업자들도 5G 단말기 설치를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장 초기 단계인 5G 단말기 시장은 저가 전략을 사용하는 중국의 화웨이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화웨이 제재 조치에 따라 화웨이 통신 장비의 성장세는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삼성전자가 놓치지 않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화웨이보다 기술적 우위를 완벽하게 차지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5G 단말기는 현재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3.5GHz 단말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화웨이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5G 단말기 역시 3.5GHz 단말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을 바꿀 진정한 5G는 28GHz 단말기 기술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고 설치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8GHz 5G 기술력은 삼성전자가 화웨이를 따돌렸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개발된 5G 상용 기지국 중 가장 빠른 통신 속도를 지원하는 28GHz 대역 5G 통합형 기지국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에서 직접 개발한 28GHz 5G 무선 통신 칩이 탑재되어 있으며 최대 10Gbps의 통신 속도를 지원합니다. 1Gbps는 1초에 10억 비트, 메가바이트로 환산하면 100MB 이상을 전송하는 속도이니 10Gbps는 1초에 1GB 이상을 전송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는 현재까지 출시된 상용 기지국 중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또한 크기와 무게를 최소화한 소형 기지국으로 가로등이나 건물 벽면 등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즉 네트워크 단말기 설치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 지금의 3.5GHz의 5G가 아니라 진정한 5G인 28GHz의 5G 시대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통신 단말기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였습니다. 노키아, 에릭슨 등 기술력을 앞세운 전통적 강자인 유럽 업체들과 저가 정책을 앞세운 통신 단말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화웨이에 비해서 이 시장에 늦게 진출한 편입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는 한때 매각설까지 나왔었죠. 하지만 이제는 세계 최초 28GHz 5G 통합형 기지국 출시와 동시에 이 제품의 미국 수출 성공까지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0월 23일 28GHz 5G 기지국을 미국의 통신사 버라이즌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버라이즌 수주뿐만 아니라 AT&T, 스프린트 등 미국의 통신사들과 끊임없이 5G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1위 통신업체인 버라이즌에서 진행하는 5G 홈 상용화 사업에도 삼성전자에서 단말기 제품을 공급 중입니다. 미국의 2위 통신업체 AT&T와는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 5G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 통신시장 4위를 달리고 있는 손정희 회장의 스프린트와는 2.5GHz 대역 5G 기지국 장비 상용화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3위인 T-모바일은 4위 업체 스프린트와 합병이 허가가 난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5G 통신 단말기 구축을 서두르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미국 내 통신사 3위, 4위 업체인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도 승인해 주었는데요.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이유로 화웨이 제품은 사실 미국에 발을 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오라클과 시스코 같은 미국의 전통적인 주요 IT 기업들은 무선 통신 시장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노키아와 에릭슨에게도 일부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겠지만 28GHz 5G 단말기를 세계 최초로 출시할 정도로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앞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의 5G 통신 단말기가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일본의 2위 통신사 KDDI도 결국 삼성전자의 5G 장비를 채택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일본의 2조 3,500억 원어치의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방국인 미국의 눈치를 본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정부에서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좋게 보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6일 인도를 방문하여 인도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와 5G 구축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세계 2위 규모의 통신 가입자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10년 안에 5G 시장에서도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통신 시장에서 엄청난 수요를 가진 나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 동남아 지역은 화웨이의 단말기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유럽이나 동남아보다는 최근 떠오르고 있는 인도 통신 시장을 선점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여담이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인도를 방문한 지 며칠 뒤인 10월 11일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인도를 방문하여 인도의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도의 5G 사업 관련하여 화웨이와의 협업을 어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과 화웨이와의 경쟁에서 인도 시장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는 얼마 전 한 리서치 업체에서 발표한 세계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제한적인 기간 동안 5G 장비만의 점유율입니다. 물론 앞으로 점점 5G 장비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수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5G 장비까지 포함된 2018년 기준 전 세계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은 31%의 화웨이가 1위, 삼성전자는 5%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G 장비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급성장 중이며 앞으로 5G 단말기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목표로 하는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를 넘어 세계 1위를 차지할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미국, 일본, 인도 등지로 5G 단말기 공급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삼성전자가 기술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 분야에서도 화웨이를 완전히 압도하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